바잉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30대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20대 자꾸 부추기고 있죠. 뭔 돈이 있다고. 근데 왜 20, 30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청년층이 주거 안정이 안 됐기 때문이죠. 계속 오를 것만 같고 안 오르더라도 주거 안정이 안 됐으니까 내 집 하나라도 지금 영끌해서 사는 게 좋겠다.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집 사가지고 집의 노예가 되고 은행의 노예가 된다. 결국에 항상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 터지죠. 항상 30대들 패닉 바잉 하던 시기가 터지는 시기다. 그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것을 막아야지 피해가 적겠죠, 나라에. 그렇다면은 그들에 대해서 주거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왜 자꾸 저를 빨갱이니 대깨문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재건축이든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건 다 진짜 이거 돈에 넘어간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규제 정책은 잘하고 있다. 근데 문제되는 것들도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층 주거 안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해야 되는 정부 정책 중에서 큰 정책이 하나 있죠. 뭐예요? 청년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이 똑바로 돌아가게 된다면 일단 주거 안정이 되니까 굳이 막 무리해서 영끌해서 부모 찬스까지 써가지고 집을 사느냐, 이걸 좀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청년 임대주택이 지금 공실이 넘치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데 세금이 샌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행복주택 10곳 중 한 곳은 반년 이상 공실이다. 역세권은 임대료가 비싸서 4개가 공실이에요. 그렇다고 역세권 아닌데 가자니 도심과 떨어져서 열악해. 이런 게 문제죠. 입주율 10%도 있다. 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 비싸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청년 임대주택의 문제점 하나씩 짚어봅시다. 행복주택이란 직장과의 거리 가까움, 학교와의 거리 가까움, 대중교통 편리하고 임대료 저렴함,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이 중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 청년주택이다. 청년주택 제가 홍보도 했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해봤는데 문제점이 많더라.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다니 플렉스, 집 근처에 한강이 있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지가 문제다. 10개 중에 하나 6개월째 공실 이야기하면서 도심과 너무 먼 행복주택 9%는 반년 넘게 공실이다. 멀다는 거죠. 버스 노선수는 공실률 10% 이상인 단지들이 평균 3.9대, 30% 이상인 단지들은 평균 2.5대. 교통이 안 좋다. 역세권 청년주택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였죠. 근데 역세권이 아닌 데들이 많다는 거죠. 청년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고려가 안 된 거죠. 도심은 여기 있고 출퇴근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집값이 저렴하더라도 여기 살겠어요? 더 비싸게 주더라도 여기 살지.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안 되죠. 근데 여기 국가에서 하는 데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데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죠, 사실.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 돈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를 크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많이 봐야 되죠. 15분, 20분. 그 다음에 의료 환경이 없이 응급실까지 거리가 10% 이상은 5.7km, 20%는 7km, 30% 이상은 7.9km.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모아가지고 요런 데다 2000세대 공급하느니 조금 더 돈 모아서 입지 좋은 데다 500세대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화성 같은 경우 입지 보세요. 입지 여기 향남 환승터미널 대형버스 34분, 영화관 30분, 종합병원 30분, 초등학교 도보 48분. 이런 데가 사람들이 들어오겠냐. 여기는 10세대 중에 6곳 이상이 공실이다. 왜? 너무 멀어요. 재택근무에서 혼자 사는 사람 아니면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있냐. 저렴하면 뭐예요? 수요가 없는데. 노후 대비로 가는 게 아니라 청년 임대니까 직장이랑 가까워야죠. 학교랑 가까워야 되고, 청년들이 대학생, 직장 가까워야 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학교랑 가까워야 되죠. 이런 게 없다. 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자격 조건. 월급 134만원인데 떨어져요. 133만원 이하가 청약 1순위래요. 월급 134만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최저시급 8,590원이고 월금에서 8시간 근무하고 주유 35시간 포함 했을 때 18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격이 무슨 요건이 되느냐. 취업 준비생, 알바도 파트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비싸요. 저게 요건은 막 저런 데도 있는데 반대로 보증금 1억 3,700만원에 월세 66만원. 와, 이 정도면은 웬만한 데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일단 1억 3,700만원 어떻게 모아요, 청년들이. 그거 있으면 전세 살지. 차라리 보증금을 3,000 정도로 줄이면 월세가 108만원이다.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그러니까 오피스텔 들어가고 원룸 들어가고 고시원 들어가는 거죠. 넓이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보증금 1억 500만원에 월세 42만원, 보증금 6,300에 월세 59만원. 저렴하지 않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 훨씬 더 저렴한 보증금에 월세도 108만원까지는 잘 안 나오죠. 특히 혼자 살려면 굳이 저런 데 들어갈 필요가 있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역세권 청년주택을 만들어주면 뭐예요? 청년들이 이용할 가격이 아닌데 혜택이라고 하기까지는 모르지만 접근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만원 했던 것 같아요. 월세가. 혜택이란 말만 붙였다 이런 느낌이죠. 임대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주택이 더 비싸다. 미친 가격인 거죠. 월세 100만원씩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고 보증금 1억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27가구 공실이다. 90% 공실이에요. 여기도 한 절반은 공실이죠. 여기도 한 40%는 공실이다. 다 이렇게 된 거죠. 역세권 청년주택이 너무 비싸다. 제가 그때도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그냥 임대료만 받냐? 이거 장사 아니에요? 이런 거 지금 없어졌는데 보면 어때요? 세탁기 사용료, 냉장고 사용료, TV 사용료, 에어컨 사용료 전기세 말고 그냥 에어컨 빌리는 렌탈값 12개월이면은 요것만 해도 얼마예요? 냉장고 작은 걸로 한다고 하고 세탁기 뺄 수는 없죠? TV 그 다음에 에어컨도 작은 걸로 한다고 했을 때 13, 14만원 나오죠. 추가가 된다는 건데 돈 뜯어먹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들어왔고 TV나 침대 임대료 이런 거 없어져서 들어왔다.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어내냐. 옆에 오피스텔 들어가 보면은 TV까지는 설치 안 돼 있는 데도 많지만 빌트인 가구들 돈 받아요. 싱크대 사용료, 세탁기 이런 것들 돈 받아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 돈 받는 게 판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거 안정이 안 되니까 이악 물고 영끌해서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갭투기를 한 것처럼 매매를 한다. 청년층 갭투기가 많다고요? 청년층 갭투기 중에서 대부분은 저런 거다. 거기다가 제휴카드 실적 달성하면 13,000원 13,000원 하려고 또 제휴카드 실적 올리려고 써야 되죠. 청년을 위한 혜택 맞아요? 자, 그 다음 관리 임대료 체납 20% 늘었다. 이렇게 늘고 있다. 비싸니까 체납도 늘게 되겠죠. 청년들한테도 저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돈이다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보면은 외면받는 이유 무단 투기된 쓰레기 이런 거 관리 안 해준다. 관리소에서 2달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럼? 입주자 B씨 강제 추행했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황산미 노물 투척 폭행 절도 살해 등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매입 임대주택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졌다. 저렇게 돈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똑바로 안 돌리고 있다 이런 소리죠. 8만 행복주택 중에 에어컨은 193곳. 청년이니까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게 지내면 되나요? 젊은 패기로? 알아서 사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잡아내야 된다. 이래놓고 무슨 청년들에게 주거 보장을 해주냐. 그러니까 패닉바잉을 하는 거죠. 이제는 여력도 없죠. 여력 없어서 대출 받고 하는 거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렇다. 그러니까 비싼 월세 주고 사는 거고. 그렇다면은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다 또 관리 문제 하나는 분양임대 공고문을 여기다가만 띄워놔요. 그리고 기사 한 번씩 내주죠. 그런 건 나오죠.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분양 시작합니다 해서 처음 하는 거는 마구 홍보를 하죠. 근데 거기서 공실이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청년 임대주택 공실 많이 나고 있었다는 거 기사 뜨기 전에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여기에만 올리고 있으니까. 비싸게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공공에다가 하고 있는데 관리도 똑바로 안 해주고 임대료는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새로 만들려고요? 있는 것부터 잘 돌려야 되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자격 완화해서 뭐 추가 모집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공실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LH 임대주택 50% 빈집이다. 제목 가지고 호도하는 거죠. 임대주택 중 빈집만 50%가 아니라 공실 중에서 절반이 1년 이상 빈집이다. 이거를 가지고 임대주택 50%가 빈집이다라고 거짓말 치고 있긴 한데 여기는 원래 그런 데잖아요. 언론 신뢰도 2등이잖아요. 뒤에서. 까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가야지 제목을 이따위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공실 이유들이 있다. 이런 거 면밀하게 파악해야 되죠. 100대 국정과제. 청년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도 해당되는 내용이 많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주거지원 강화. 지금 당장 월세 지원해줄 거예요? 국고 털어서? 이런 거 좋은 방법 아니죠. 전세 지원해줄 거예요? 충분히 지원되고 있어요. 매매 지원해줘야 돼요? 패닉바잉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죠. 그렇다면은 뭘 지원해야 되냐?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해줘야 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임대인의 횡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층은. 근데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해줘야 되죠. 잘. 막 해주면 안 된다. 결론. 청년 임대주택의 문제는 뭐다? 열악한 입지 또는 높은 임대료. 둘 중에 하나죠. 얘네 둘은 택일이죠 거의. 그리고 관리 소홀. 그리고 과도한 소득 요건. 아까 좀 제가 기사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133만원은 너무 말이 안 돼서 지금 소득 요건이 265만원까지 상향은 됐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265만원이면은 100만원 임대료 감당할 수 있어요?
1억 보증금 감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요의 기준은 맞추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맞추기가 힘들다. 원래 돈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을 다 해서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좋은 입지에 공급하고, 높은 임대료 임금보다 뭐 저렴하다, 뭐 80% 가격으로 들어온다 하는데 그거 지금 집값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룸 놔돌고 고시원 놔돌고 하는 거예요.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주거 안정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패닉바잉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 청년 임대주택, 청년 혜택 이란 말만 듣지 말고, 저런 부분은 정부와 LH에서 개선해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다. 이 주장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